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체리나무 밑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체리나무를 보는데요,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체리를 보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러한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이 처한 경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변화해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지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다 경기 지표가 있었어요. 화요일날은 신규 주택 판매 비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은 이 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지금 현재 미국 은행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목요일날은 제롬 파월 의장의 스피치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이 1분기 GDP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기대했던 것은 66만 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76만 건이 넘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규 주택을 사는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5월달을 바탕으로. 그래서 보통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또 모기지 비율이 엄청나게, 금리 비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될지 주춤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5월달 비율을 보면은 신규 주택 판매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소비자들이 주택을 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화요일날은 이 신규 주택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연준이 은행 스트레스를 테스트를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뜻은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은행 23개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이 괜찮은지 아닌지, 자금이 충족히 정말 괜찮게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레벨이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이 가격이 마이너스 40%가 다운됐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30% 이상이 다운됐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실률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최악으로는 은행이 총 5,410억 달러를 손실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지금 대형은행 23개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은행들 지금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준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지 믿지 못해야 되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봐서는 소비자들이 은행보다는 더 안전한 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한번 이렇게 말을 했죠.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0.25%를 하게 되면은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준은 마지막에 0.25%를 더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충격이 지금 오는 건지 혹은 앞으로 은행 마켓에 영향을 줄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지금 은행 사태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했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금리 인상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지속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젠간 이것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게 된 계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있으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금리 인상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2차례 정도 더 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또한 제롬 파월이 지난 2년 동안 연준이 바라본 경기 인플레이션이 정말 잘못되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뭐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한번 언급을 했죠. 제롬 파월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아닐지는 우선 7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을 먼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목요일 날 있었던 1분기 GDP 데이터가 나왔죠. 1분기 GDP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흘러가고 있는데 GDP 결과가 의외로 좋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정말 잘 피해서 아니면 심각하지 않게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 날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 금요일날 있었던 PCE 개인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 비율이 나왔어요. 이 비율이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4.6%를 하회하는 3.8%로 하락을 했어요.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주식 마켓이 랠리를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3 트릴리언 달러를 갱신하면서 이 텍 회사, 그러니까 전 세계 회사에서 엄청나게 역사를 쓴 그런 날이 되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큰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 그렇게 높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상품이 뒤따르지 않고 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 거품된 가격은 다시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도 제기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애플이 근원적으로 뭐가 변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자체만 올라갔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 후 0.25%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상될 확률은 87%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2023년에 3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을 그냥 약 5%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약 1차례 혹은 2차례 또 피봇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조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몇몇 개의 회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 신기록을 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나스닥 같은 면에서는 AI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미래는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알 수 있는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다루고 있는 이 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좋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